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 집 가격이 오늘 내일 막 오르락내리락 거린다고 기분이 요동치지도 않죠. 내가 34평 집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지 그거의 시세를 계속 이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관점으로의 좀 전환이 필요하다. 계속 오르내리락한 가격이 아니라 몇 개를 모았는지, 그러니까 수익률에 집착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몇 개를 더 모아야 되는지, 이런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.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. 최근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동안 어떻게 보면 작년 내내 좀 지지부진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뭐 댓글에도 그런 댓글들이 좀 달리긴 하던데, 박탈감?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한 1년 반 정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한 자릿수, 근데 다른 자산은 굉장히 높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박탈감 말 그대로 그런 게 좀 생기는 거죠. 또 뭐 소액도 마이너스 손해 보신 분도 있고, 또 작년 한 10월 정도 구매하신 분들은 또 마이너스 한 20% 정도 보시기도 하고, 근데 그 대비해서 다른 자산들은 좀 잘 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. 비트코인이 연평균 성장률을 하면 지난 3년간 보면 연평균 70% 정도로 알고 있고요. 지난 6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한 50% 정도 되는데 되게 높지 않아요? 그게 뭐 사실 매년 이렇게 50%, 50%, 50% 또는 그까지 아니더라도 매년 뭐 30%, 30% 오르면, 또 비트코인만큼 이 좋은 서사를 갖고 있는 이 자산에 그 정도 꾸준히 오르면 너무나 투자하기 쉽죠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. 남들 갈 때 안 가기도 하고, 또 안 갈 때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, 근데 어느 순간 폭발적인 가격 성장이 있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렵습니다. 네.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특히 우리는 이제 이 자산을 은퇴 자금, 노후 자금, 뭐 연금, 이런 형태로 축적을 잘해서 노후 준비를 잘하는 이런 용도로도 모으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인드셋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비트코인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뭐 다루면서 자산을 팔게 하는 시그널 이렇게 주는 채널들이 많죠. 근데 저희 채널은 그런 관점보다도 정말 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 잘해서 노후 자산으로 잘 만들어 나갈 거냐, 그런 관점에서 계속 좀 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저도요, 그 적립식 투자를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데, 적립식 투자를 했던 초반에는 수익률 관점이었어요. 수익률. 그러니까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가격을 바라보는 거고, 계속 내가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수익률이 어떤가. 그래서 그 수익률에 따라서 기분이 좀 좋다가도 뭐 수익률도 빠지면 기분은 또 별로 좋지 않죠, 솔직히. 근데 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니까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기본들이 좀 완화가 되긴 하죠.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시뮬레이션 할 때 비트코인은 적립식 구매를 하면 두 자릿수 수익률 10% 넘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 되면 대부분이 다 두 자릿수 수익률 넘냐, 이런 것도 막 시뮬레이션 하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어떤 수익률, 가격 뭐 이런 거에 관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3년, 4년, 5년 또 하락장을 뭐 2번, 3번 겪고 하다 보니까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는 단기적인 어떤 수익률은 사실은 거의 안 보이고, 결국 수량이 중요하구나. 내가 몇 개를 모았는지, 내가 몇 개까지 모아야 되는데 지금 몇 개인지, 그리고 이번에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해서 그 개수가 더 줄어들었다. 생각보다 많이 저축을 못해서 도달을 못했더라. 이런 이제 수량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. 근데 저는 그게 비트코인 장기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뭐 단기적인 비트코인 시황보다도 이 관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.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. 핸드폰 보고, 와, 어제 1억이었는데 오늘 9천만 원이네. 막 기분 엄청 안 좋아지고 막 그렇잖아요. 그리고 내일 또 1억 1천이 되면 와, 다시 10% 이익을 받네. 또 떨어지면 또 기분 우울해지고, 이걸 보면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. 집만 하더라도 내가 34평 집에 살고 있는 거지, 이 집 가격이 오늘 내일 막 오르락내리락 거린다고 계속 기분이 요동치지도 않죠. 내가 34평 집을 가지고 있다, 이렇게지 그거의 시세를 계속 이제 대입해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관점으로의 좀 전환이 필요하다. 비트코인도 계속 오르내리락한 가격이 아니라
내가 몇 개를 모았는지, 그러니까 수익률에 집착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몇 개를 더 모아야 되는지, 이런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제 특히 연금 투자에 있어서 전략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자산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잘 이해하시는 분,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신 분들이 의외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깨닫기도 해요. 잘 모아가기도 하시고, 그분들은 또 알트코인 잘 안 보시기도 하고요. 특히 이 희소성에 대한 개념, 가치 저장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약간 비슷한 면이 조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연금 자산의 핵심은 희소성 있는 자산의 수량을 많이 확보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연금 자산이라고 한 건 뭔가요? 장기적으로 내가 모아가야 되는 자산은 결국 희소성 있는 자산을 내가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냐,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는 겁니다.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마치 그 맨하탄의 땅 한 평을 갖고 있는 것, 맨하탄의 건물 하나를 갖고 있는 것,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.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비유였고요. 실제로 비트코인이 2100만 개잖아요. 비트코인 하나가 맨하탄 땅 한 평을 갖고 있는 거 비슷한 것 같다. 그 디지털상에 있는 부동산이잖아요. 근데 실제로 내가 맨하탄의 땅 크기를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1788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. 뉴욕 중에서도 가장 땅값이 높은 맨하탄 지구에 있는 땅 전체 면적이 1788만 평.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잖아요. 한 3, 400만 개 정도가 잃어버린 코인.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서 주인이 없는 코인이라고 치면 한 1700만 개 정도가 유통이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비트코인 한 개가 정말 맨하탄 땅 한 평이랑 이렇게 이퀄 관계를 해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맨하탄 땅 한 평이 얼마인가를 좀 찾아봤더니 한 1억 원 정도 평균 하더라고요. 비트코인 1억 3천이니까 정말 그런 개념으로 또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. 마이클 셀러가 그런 표현을 또 했던 것 같아요. 100년 전에 맨하탄 땅을 산 사람이 당장 월세가 뭐 안 나온다고 걱정했을까? 아니다. 맨하탄 땅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유한한 영토의 지분이잖아요. 유한한 영토의 지분을 한 평을 확보했다라는 그 자체가 어떤 승리를 한 거다, 이런 좀 표현을 한 게 있거든요. 비트코인이 되게 유한한 자원이에요. 2100만 개만 발행이 되는. 근데 그 중에 2000만 개가 올해 3월 달이면 2000만 개가 발행이 돼요. 딱 100만 개가 남았어요. 그리고 2035년도가 되면 이제 99%가 이제 채굴이 완료되거든요. 딱 1%가 남아요. 유한한 자원이라는 그 희소성이 되게 강력한 무기이긴 하거든요.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,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 사실 오르는 근본 원인이 어떤 유틸리티도 있긴 하겠지만,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유한한 자산들의 가치가 계속 오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네. 두 번째는 우리가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잖아요. 이 하락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, 하락 추세가 오면 비트코인을 이제 팔려고 하거든요. 팔아야 하는 건 아닌가,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락장을 우리가 막 견디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. 사실 좀 가능하다면 하락장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, 하락장을 즐길 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, 결국은 어느 정도 현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, 그리고 하락장 때 내가 꾸준히 사 모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좀 즐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 방법론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2017년 이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 비트코인이 중기적으로 한 40% 이상 하락한 시기가 꽤 많아요. 두 자릿수가 넘어요. 한 몇십 번 정도 되는 걸 수도 있어요. 한 20번 내외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2017년도 이후에. 굉장히 많죠. 이렇게 단기간에 40% 하락되는 거를 버티고 즐기려고 한다?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. 인간의 멘탈이 생각보다 되게 약하거든요. 그래서 그 하락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즐기려면 어떤 나름대로의 좀 시스템이 필요한데, 결국에 하락장에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잘 모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저도 이제 과거에 좀 느끼긴 했지만, 떨어진 만큼 구매하는 수량이 늘어나고, 구매한 수량이 늘어나는 만큼 평단가가 더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멘탈이 굉장히 좋다. 그리고 하락장 때 잘 사야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거든요. 하락장에 잘 사야. 여기 제가 몇 번의 하락장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와봤는데, 여기 보시면
한 30%, 한 40% 정도 하락을 했던 시기들이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2021년도 1월, 2월, 4월, 5월, 11월, 와, 거의 뭐 두세 달에 한 볼 꼴은 거의 30-40% 하락을 했다는 얘기인데요. 요 시기 때 폭락이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꾸준히 적립 투자를 했다면, 그러니까 폭락이 했으니까 두려워서 막 더 이상 구매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폭락이 시작을 했을 때부터 꾸준히 적립 투자를 계속 사 모았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. 보시면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1일 만에 40% 수익률이 됐고, 8개월 만에 48% 수익률이 또 됐고요. 또 6개월 만에 57% 수익률이 됐고, 또 4개월 만에 56% 수익률이 됐고, 마지막 번은 이게 이제 하락장으로 좀 전환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2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모아야 됐지만, 그럼 모은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. 그 모은 큰 금액에 이제 2.6배, 2.7배 정도 되는 또 수익률이 나온 시기도 있었죠. 2023년에서 2025년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. 뭐 2024년도 1월, 3월, 6월, 뭐 2025년도 작년이죠. 관세 때문에 또 폭락을 했죠. 이때 다 20%에서 30% 하락률을 뭐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다 맞았거든요. 이때도 똑같이 요 떨어지는 시기부터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꾸준히 비트코인을 적립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보면 한 달 만에 40%, 7개월 반 만에 58%, 또 4개월 반 만에 또 50%, 또 3개월 반 만에 20% 이렇게 순이 납니다. 여기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락장이 딱 오면 약간 팔려고 하죠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적립식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면 수익을 좀 만들 수 있다.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라,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. 인출 전략이긴 하죠.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또 있죠. 비트코인이 얼마 가면 다 팔아야지, 다 팔고 뭘 해야지.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을 연금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뭐 복권처럼 접근한 거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노후 준비나 장기 투자 전략으로 가져갈 때는 이게 어떤 금액이 도달했다고 다 파는 게 사실 아니고 약간 필요한 양만큼을 조금씩 좀 계속 팔아서 쓰는 전략, 이 전략을 기본적으로 택하는 게 되게 좋다. 그래서 그 관점으로 8% 룰, 이것도 지난번 컨텐츠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은퇴 자산까지 모은 금액의 8%를 매년 찾아서 쓰면 남아있는 이제 또 92%의 자산이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연평균 또 20%, 30%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다 팔아서 매년 20에서 30% 정도 수익률을 못 거두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를 팔아서 이제 우리가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자산을 가져가고 그렇게 또 장기로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정리를 이제 해보면 그게 세 가지예요. 가격 말고 수량에 집착해라. 수량에 집중해라. 그래서 내가 몇 개를 모아야지. 거기 집중하고 또 하락장을 즐길, 그러니까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라. 그리고 본인 생각하는 금액이 도달했을 때 전량 매도가 아니라 평생 이 자산을 조금씩 매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해라. 이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좀 연금 자산으로 바라보고 운영할 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장기 투자, 연금 투자 자산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. 특히 요즘 같은 시기는 진짜 시장이 많이 불확실하고 변화도 많고 지정학적인 이슈도 많고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쉬운 시기인 것 같긴 해요. 한 1년 정도 이렇게 막 좋은 성과가 나온 상태가 아닌 상태로 또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자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 자산이 왜 장기적으로 아주 우월한 자산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꾸준히 잘 모아간다면 훨씬 더 좋은 은퇴 노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